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14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올해는 2015년이죠. 잘 아시는군요. 네, 올해가 2015년인데 사실 2015년이라는 해는 서기 2015년이잖아요. 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달력에 항상 서기 몇 년 있고 단기 몇 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4321년이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네. 4321년이 그걸 딱 보고 참 연도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희민 기자님은 어렸을 때 혹시 단기로 표현된 달력 보신 적 없어요? 네, 본 적 있는데 그게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나요? 그게 쌓이나요? 쌓이죠, 그것도. 네. 그게 뭔지는 잘 몰랐죠. 알고 있어서 단군이 예, 그렇죠.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그 해를 기준으로. 태어난 해가 아니라 나라를 만든 해일 거야, 아마. 고조선을 만들었던 해. 근데 그 근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이제 다 서기를 쓰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서기 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연도는 사실 서기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은 독자적인 연호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주체 연호라는 거죠. 주체 연호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꺼냈냐면은, 지난 9월 9일이 이 주체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 정부 수립 말고도 많은 것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양 시작하는 거 9월 9일에 맞춰서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주체 연호가 뭐냐면은 김일성 주석의 출생 연도가 1912년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를 이제 원년으로 한 거예요. 이때부터가 1년. 그러니까 서기 1912년이 주체 1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고, 이걸 언제 결정했냐면 그 김일성 주석 3주기가 있었던 1997년에 7월 8일에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이렇게 5개의 기관이 공동 결정서를 채택을 하면서 이 새로운 주체 연호로 하는 걸 쓰자라고 선포를 했대요. 네. 그럼 올해는 몇 년이 되는 건가요? 올해가 이제 주체 104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일단 1000자리 숫자는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에서 12를 빼고 그 다음에 100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다. 아무튼 1912년이 1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럼 뜬금없이 갑자기 왜 했느냐? 북한에서 발표한 건 뭐라고 발표했냐면, 주체 연호의 제정 목적은 김일성 주석의 혁명 업적을 기리며 계승 완성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때 그 공동 결정서에 주체 연호뿐만 아니라 태양절이라는 명절도 새로 이제 만들었대요. 태양절이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닌 건가요? 네, 그러니까 명칭이 달랐던 거죠. 그 태양절이라는 명칭이 이때부터 이제 공식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체 연호는 그럼 어디다 쓰는 거냐? 모두가 다 쓰는 거예요. 사용 규정이 8월 25일 날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채택이 됐는데, 각종 출판물, 문서, 증명서, 우표, 건축물, 아무튼 모든 것에는 다 주체 연호를 쓴다. 다만 이게 불편하잖아요. 갑자기 안 쓰던 연도가 생겨버린 거니까. 네. 그래서 뒤에 괄호를 해가지고 서기를 표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이전은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로 셀 거냐? 그게 아니고 그건 그냥 서기로 표기하는 걸로. 그렇게 됐다 그러고, 이 주체 연호의 구상은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다 그래요. 네. 1997년에 시작은 됐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예를 들면 1986년에 그 최덕신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되게 옛날 사람인데. 이 혹시, 사람이 예. 북한에 갔죠. 예, 원래 한국 사람인데. 예. 한국에서 그것도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예. 북한으로 망명을 하는 바람에 아주 충격을 네. 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1988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네. 김일성 그이는 한울림. 이라는. 한울이라는 게 하나님인가요? 네, 그걸 이제 한울림 이렇게 썼더라고요. 매우 이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놀라운 책인데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외무장관이. 한국의 외무장관 이런 책을 썼답니다.
아무튼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자기가 예전에 김일성 주석에게 자주력 혹은 주체력이라는 독자적인 연도를 쓰자라는 제안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미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97년 그 4월 14일 그러니까 아직 주체 연호를 발표하기 전이죠. 이때 청년동맹 기관지에 그 청년전이라는 기관지예요. 여기에 오영재 시인이 시를 썼는데 4월에 부르는 노래라는 시예요. 여기에 1912년을 김일성 기원 원년으로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한대요. 그래서 이때 이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어때서요? 딱 느낌이 북한에서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황당했거든요. 아니 모든 나라가 다 서기를 쓰는데 북한만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지금 21세기에 이런 게 그때는 20세기였지만 20세기 말에 이런 현상이 참 독특하다. 북한은 역시 독특하구나.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저는 1996년, 97년 이때쯤 집에 케이블 TV 아니죠? 케이블 TV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 보면 일본 방송 가끔씩 나온 게 있었거든요. NHK 이런 거. 막 지나가다가 채널 돌리다가 막 보면은 거기에 연도가 나오는데 무슨 소화 몇 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기가 안 나와서 도대체 저기 몇 년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저렇게 따로 연호를 쓰는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북한도 그 주체 연호를 쓴다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비슷하구나.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특별하게 많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좀 불편하겠다. 만약에 서기가 같이 안 나오면 좀 불편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독자적인 연호라는 게 기본 이 개념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나라다.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왕의 그 이름을 따서 연호를 썼잖아요. 뭐 네. 고구려 시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원나라 지배도 받고 뭐 중국의 지배도 받고 뭐 조선도 거의 이제 중국의 속국처럼 이렇게 지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독자 연호를 못 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던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독자적인 연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구려 시대는 고구려 왕 이름을 따가지고 그 뭐 정조 23년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썼죠.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 때는 안 썼나요? 조선 시대 때도 쓰다가 안 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외적으로는 네. 안 썼죠. 우리 내 안에서만 쓰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연호를. 네, 중국 연호를 그대로 썼죠. 그런 이제 아픈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당연히 일본의 연호를 그냥 썼겠죠. 소화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썼죠. 한국으로 넘어갔을 때 독자적인 연호가 있었냐? 있었어요. 한국이 연호를 쓴 적이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그 일제 강점기 때 임시정부. 네. 임시정부가 이 연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원년으로 해서 1919년이 이제 원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연호를 썼는데 1945년까지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까지. 1년 대한민국 2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쓴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한반도 내에서는 못 썼겠죠. 일본 일제 강점기 안에서 무슨 대한민국 1년 이런 걸 쓸 수가 없었겠죠. 네. 그냥 임시정부 안에서만 이제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미군정이 실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서기를 썼어요. 미국은 서기를 쓰니까.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네. 대한민국 연호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러다가 9월 25일부터 더 앞서 나가서 단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단기가 이때 사용된 거예요. 1948년에. 그리고 이 단기의 기준은 뭘로 했냐면 동국 통감을 기준으로 했대요. 네. 동국 통감에서 당군 조선의 건국이 기원전 2333년이다라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원년을 삼은 거죠. 이건 이제 언제까지 썼냐면 1961년 연말까지 사용했대요. 그럼 이때는 서기는 쓰지 않고 단기만 쓴 건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단기를 쓰는 걸로 이렇게 그 대한민국 연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1961년에 이 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1962년 1월 1일부터는 서기를 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서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박정희 때 딱 그렇게. 네, 박정희 정부 때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가 그 민족성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단기를 폐기하고 서기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부 들어서자마자 바꾼 거죠. 이 바꾼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뭐 아무튼 우리도 그래서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연호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거의 사용한 적이 없지만 있었다는 거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독자적인 연호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그 소화라고 이제 하셨는데 일본 말로 이제 쇼와라고 발음이 되는 거고 1989년까지 그걸 썼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일본의 왕을 기준으로 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까지 쇼와 시대였고 1989년부터 이제 평성 일본 말로 헤이세이. 그래서 지금 뭐 올해가 헤이세이 27년이에요. 진짜 좀 그렇네요. 우리도 아직 뭐 예를 들어 영조 27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아직 일본에 남아 있다니. 왕이 있다 보니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언제 알았냐면 일본 동전을 어디서 그 선물로 받았어요. 네. 그냥 기념품으로. 근데 일본 동전에 소화 몇 년 이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한자로. 정말 예리하십니다. 이게 뭐야? 저는 지금 일본 동전 있는데 보질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제 지갑에 지금 5원짜리와 다 수북히 쌓였는데 지금 볼 생각을 안 했네요. 아예 5만 받네요. 5만. 네. 지금 바꾸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환율이 좀 바뀌면 그때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말고도 사실은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예를 들어 대만 같은 경우, 대만은 이제 지금은 국제사회에서는 나라로 인정을 안 해주지만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있어요. 중화민국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중화민국이 건국된 게 1912년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이랑 원년이 같은 네, 거네요. 그렇죠. 이때 그 손문, 순원이 그 중화민국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화민국 뭐 몇 년, 올해가 이제 중화민국 104년인데 보통은 이제 중국에서는 중화민국을 민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줄여서. 중화는 당연한 거라서 민국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민국 104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그럼 마치 이런 느낌이네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수립 원년으로 해서 대한민국 연호를 계속 쓰는 듯한 느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 이제 몇 년이 되겠어요? 1919년 빼면은 뭐 대충 뭐 그런 거 나오겠죠. 96년 뭐 네. 10년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민국 97년 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서기가 사실은 기원이 뭔지 아시죠? 네. 서기의 기원이 예수님 뭐죠? 탄신일이십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네. 그래서 서기가 사실 이제 예수 탄생 시기를 원년으로 잡았다는 거는 기독교 국가들에서 서기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서기를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불교 국가들은 불기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절에서 나오는 달력 보면 불기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언제냐면 석가모니가 입적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원전 544년이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그 불교 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이 있는데 네. 태국은 표준 불기보다 1년이 늦어요. 네. 그래서 올해가 원래 불기 2559년인데 네. 태국은 2558년을 씁니다. 이상하네요. 태국은 뭐 시작한 월수가 다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신기하다. 그 입적한 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해가 아마 좀 기록이 해석이 불분명할 수도 있겠죠. 입적이 뭔지도 아시죠? 네, 네. 예. 흔히 뭐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국가 말고 이슬람 국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아랍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은 또 이 히지라라는 연어를 쓴대요. 히지라가 아랍어로 이주, 도주 이런 뜻이래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해가 622년인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이 622년 7월 16일이 이주한 날이란 말이에요. 네. 이 날을 1월 1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1월 1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네. 그러면 날짜가 다르겠다. 네, 우리랑 그러니까 해가 중간에 해가 확 바뀌어요. 우리는 계속 2015년인데 저기는 갑자기 중간에 연도가 확 바뀌는 거죠. 그거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상당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은 페르시아력이라는 걸 쓴대요. 네. 이건 이란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도 히지라를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히지라는 그 태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음력 있잖아요. 네.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름달 뜨면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여긴 또 태양력을 썼어요. 이란은. 이렇게 복잡하죠? 왜냐면 태양력이 사실 훨씬 편하잖아요. 네. 쓰기는. 그래서 태양력으로 이제 했어요. 태음력 쓰면 윤달, 윤년 이런 게 계속 오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력이죠. 그렇죠. 우리가 태양력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유대인들은 히브리력이라는 걸 쓰고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국민력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다음에 뭐 비크람력, 에티오피아력, 아르메니아력 이런 다양한 연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독자적인 연호를 쓰면서 서기를 보통 병기하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네. 아무래도 서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압도를 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하려면 어쨌든 서기도 표현은 해줘야 되는데 자기 국가 내에서는 자기들 나름의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란이 뭐 히지라를 페르시아력을 쓴다 그래서 이란의 홈페이지를 아무거나 들어가 봤어요. 네. 근데 이란의 홈페이지 아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 대통령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날짜가 나오는데 연도도 전혀 다른 연도고 날짜도 전혀 다른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구나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구한테 유명하냐면은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이게 되게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짤 때 전 세계가 다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 달력을 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달력 정보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에서 그 프로그램을 쓸 때 연도나 날짜가 이렇게 딱딱 맞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머들한테 이게 아주 그냥 정말 골칫거리죠. 네, 골칫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나라마다 연도 다른 게. 그나마 연도가 다르면 그나마 나은데 날짜까지 다르면 이 히지라처럼 날짜까지 완전 다르면 골이 빠개지겠네요. 아주. 그건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음력을 지금도 쓰잖아요. 사실 네. 음력을 그래서 병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음력하고 양력하고 이게 세는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되게 복잡해요. 이게 윤달도 되게 많고. 맞아. 그래서 사실 이게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악명 높은 연호, 독자 연호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연호 얘기를 쭉 한 거는 북한이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데 사실 북한이 아주 뭐 독특한 특이한 나라여서 쓴다기보다는 북한도 자기들의 어떤 독자성, 독립성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 거고 그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주저리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때요? 오늘 뭐 방송 네, 엄청 유익했습니다. 유익했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예.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온갖 사이트를 다 뒤지면서. 네, 오늘 방송은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